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두 팔 벌려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세아가 왔니? 어서 앉아라. 긴장이 한꺼풀 벗겨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전날 밤새 준비한 잡채와 갈비찜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세상에, 이걸 직접 다 해왔어? 도연아, 너 진짜 복 받은 거다. 어머니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서툴러서요. 무슨 소리야. 이 정성이면 충분하지. 여보, 우리 명진이 솜씨 좀 보세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가슴 한켠이 포근하게 물들던 순간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쾅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사람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시누이가 벽을 짚으며 비틀비틀 거실로 들어왔죠. 눈이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왔네? 여우가 왔어? 확신의 여우. 식탁 위 공기가 통째로 얼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그렇게 반대했잖아.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시켰어? 오빠를 이 여우한테 갖다 바친 거야? 조만간 우리 불쌍한 오빠 간 뺏겨 먹히겠다. 어쩜 좋니? 세라야, 아이고 술 냄새 나술한 거야? 술 마셨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새언니도 왔는데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뭐가 어떤 자리야? 엄마, 저 얼굴 좀 봐. 저게 순수하게 생겼어? 누가 봐도 오빠 간 빼먹을 상이라니까. 강세라, 당장 그만 못해? 오빠도 벌써 꽁무니에 깔린 거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었다면 이미 등짝을 후두려 팼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누이를 팰 수는 없잖아요. 첫 명절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누이가 제 음식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 가족 꼬시려고? 눈물겹다 진짜. 그 순간 시누이가 식탁 위로 엎어지며 접시째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밤새 만든 음식이 바닥에 널브러지는 걸 저는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누이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엎어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명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해. 도연아, 세라 당장 집 밖으로 가져다 버려라. 명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얘가 미쳤나? 남편이 시누이를 셀포대 들듯 번쩍 들어 방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갈비찜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시집살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싶었죠. 첫 명절 사건 이후에도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시부모님도 틈틈이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시누이만 빼면 완벽한 시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진아, 세라 회사가 이전을 했대. 근데 그게 너희 집 근처래.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어머니, 근처가 어느 정도 근처예요? 그래서 말인데 이전한 데가 우리 집이랑은 너무 멀잖아. 세라가 고집을 부려서 회사 근처에 원룸을 잡겠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려도 안 듣더라고. 거기가 어디냐면 푸르미 빌라라고. 푸르미 빌라. 저희 아파트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왜 하필이면 바로 옆이냐는 거죠. 세라가 혼자 자취를 하니까 엄마 마음이 영 놓이질 않아서 그래. 명진아, 가끔 한 번씩만 들여다봐 줄 수 있겠니?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그것만이라도.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가끔 들여다볼게요. 입에서는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속에서는 비명이 나오고 있었죠. 그 명절에 제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린 사람을 제가 살펴야 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싫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며느리 입장이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바로 말했죠. 여보, 아가씨 우리 아파트 바로 옆 건물로 원룸 잡았대. 바로 옆이야, 바로 옆. 창문 열면 손은 들 수 있는 거리야. 아, 그래? 근데 신경 쓰지 마. 세라가 우리한테 뭐 찾아오고 그러겠어? 걔도 회사 다니느라 바쁜 애야. 당신 친동생이잖아. 그 성격을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 명절에 만취해서 내 음식 엎은 사람이 바로 옆 건물에 산다는데 신경을 어떻게 안 써? 나보고 여우라고 당신 간 빼먹을 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취해서 그런 거지. 엄마가 살펴달라고 했다며?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결국 본인이 매일 반찬 싸들고 찾아갈 사람이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세라도 우리 사는 거 신경 안 쓸 거고 걱정 마. 당신은 맨날 걱정 마, 걱정 마야. 명절 때도 당신이 걱정 말랬잖아. 그거랑 이건 다르지. 아유, 제발 좀 걱정 마. 혹시 걔가 이상한 짓 해도 내가 다 커버 칠게. 걱정 마. 남편은 태평했습니다. 세상 걱정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불안했죠. 아무리 안 그럴 거라고 해도 바로 옆 건물에 신우이가 산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의 걱정 말라는 말, 그 유통기한은 정확히 하루였어요. 신우이가 이사를 한 다음 날 남편이 퇴근한 지 딱 10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죠. 오빠, 나왔어. 문 열어, 빨리.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남편 표정이 딱 굳었어요. 저는 그 표정만 봐도 충분했죠. 보세요. 걱정 말하더니요. 세라야, 무슨 일이야? 오빠 방금 퇴근했어. 피곤해. 아, 그러니까 딱 좋은 타이밍이지. 나 오늘 이사했거든? 이사 기념 파티해야지. 오빠 퇴근하면 같이 한잔하려고 기다렸다고. 문이 열리자마자 신우이가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소주와 맥주가 한가득이었어요. 저지할 틈도 없었죠. 야, 세라야. 네 새언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 오늘은 좀... 아, 오빠도 참. 동생이 바로 옆으로 이사 왔는데 축하 한 잔도 못 해줘? 피가 뭔지 모르는 오빠네. 그리고 나 배달도 이미 시켰어. 여기로 치킨이랑 족발. 여기로요? 우리 집으로요? 당연하죠. 제 원룸은 좁잖아요. 오빠 집이 넓으니까 여기서 하는 게 맞죠. 새언니도 같이 먹어요. 제가 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어요. 남편의 눈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제 눈은 당신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걱정 말라던 사람 표정이 저러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신우이는 신혼집 거실 바닥에 자리를 깔았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능숙했죠. 아가씨, 저 내일 출근 일찍 해야 해서요. 너무 늦지 않게 해주시면. 알았어요, 알았어. 한두 잔만 하고 갈게요. 새언니 너무 예민하다, 진짜. 한두 잔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두 잔이 10잔이 되고 10잔이 20잔이 됐어요. 신우이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널브러진 치킨뼈와 빈 소주병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는 사람 심정을 아시겠죠? 명진아, 첫날이니까 이해 좀 해줘. 이사한 날이잖아.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 없게 할게. 내가 세라한테 확실하게 말할 테니까. 또 그 말이었어요. 명절 때도 들었고 이사 소식 때도 들었습니다. 남편의 다음부터는 늘 다음으로 밀려나기만 했죠.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그 다음 날도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울렸죠. 오빠, 나왔어. 밥 먹었어?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었습니다. 남의 집 냉장고를 자기 집 서랍 열듯 뒤지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오빠,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새언니 살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배달시킬게. 오빠 뭐 먹고 싶어? 제가 장 봐서 채워둔 냉장고였습니다. 반찬통이 빼곡했어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술안주가 없다는 뜻이었죠. 배달이 오면 또 술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시누이 입에서는 매번 같은 레퍼토리가 나왔어요. 오빠, 진짜 왜 결혼한 거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오빠 같은 사람이 왜 하필. 아휴, 내 친구 중에 오빠한테 딱 맞는 애 있었거든? 내가 소개시켜줬으면 됐잖아. 그랬으면 지금쯤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세라야, 제발 그만해. 네 새언니 듣는다. 나 지금 행복하거든?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오빠는 몰라서 그래. 여자는 여자가 안다고. 새언니 눈빛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화딱지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시누이가 매일 집에 찾아오면 정신이 멀쩡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 딱 3번만 참아주기로 나름 결심을 했기에 참았던 거고요. 셋째 날 밤 시누이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나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앉아. 남편이 제 눈을 보더니 말없이 앉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하길 그때 제 눈이 무섭더랍니다. 아가씨가 내 시누이이기 전에 당신 가족이고 동생이니까 내가 그동안 참은 거야. 나 딱 3번 참았거든? 내 생각에 이제 나도 충분히 참은 것 같은데. 안 그래? 내일도 아가씨 우리 집에 오면 나 친정 간다. 그리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이제 당신이 선택해. 알았어. 명진아, 내가 세라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우리 집 출입 금지시킬게. 이번에도 다음부터 소리하면 나 진짜 간다. 명심해. 남편은 바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앞으로 오빠 집에 오지 마. 오빠 퇴근하면 피곤한데 네가 매일 오니까 쉬지를 못하겠다. 진짜 이제 오지 마. 뭐? 갑자기 왜 그래? 새언니가 뭐라 그랬지? 나 오지 말라 그랬지? 아니, 네 새언니 얘기가 아니라 오빠가 힘들다고. 매일 회사에서 야근하고 오면 녹초인데 쉬지를 못하겠어. 오빠 좀 쉬게 해줘. 이제 와도 문 안 열어준다. 알겠지? 알았어. 알았다고.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제가 미운 털 박힐까봐 자기 핑계를 대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고맙기도 했지만 솔직히 진작 좀 그러지 그랬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시누이의 방문이 끊긴 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죠.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게 됐어요. 3박 4일이었죠. 명진아, 나 없는 동안 혼자 있지 말고 아버님 댁에 가 있어. 겸사겸사 장인어른 장모님도 뵙고. 그럴까? 그래,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다녀올게. 남편을 보내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서 편히 쉬었어요. 출장 마지막 날 하루 전 저는 남편 올 준비를 하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도 봐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을 생각이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거실 바닥에 소주병, 맥주병, 치킨 박스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피자 박스 위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어요. 냄새가 코를 찔렀죠. 소파에는 김치 국물이 벌겋게 배어 있었습니다. 새하얀 소파였어요. 신혼 때 남편이랑 둘이 가구점 3군데를 돌아다니며 고른 소파였죠. 그리고 거실 정면에 걸린 웨딩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액자 속 제 얼굴에 사인펜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죠.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간 조커 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눈물 자국 같은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결혼식 날 가장 행복했던 표정 위에 그려진 조커 얼굴. 손이 떨렸죠.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우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죠. 새언니, 왜 벌써? 저는 신우이를 노려봤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이게 뭐예요? 아, 그거요? 친구들이랑 좀 놀았어요. 정리하려고 했는데 새언니가 빨리 오셨네. 소파는? 이 김치국물은 뭔데요? 그건 좀 실수였어요. 새언니, 예민하게 굴지 마요. 소파 커버 빨면 되죠. 내 웨딩 액자, 저건 뭔데요? 아, 그건 애들이 술 먹고 장난친 거예요. 지우면 되잖아요. 잠깐, 화내지 마요. 네? 장난. 제 얼굴을 조커로 만들어 놓고 장난이랍니다. 장난?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이 난리를 쳐놓고 장난이라고요? 소파에 김치국물 묻혀놓고 내 웨딩 사진에 조커를 그려놓고 그게 장난? 아가씨, 지금 내가 장난할 기분으로 보여요? 아니, 그보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새언니, 왜 이래요? 진짜 진정하시고. 언니, 그거 골프채 좀 내려놓으시고. 입 다물어요. 지금 당장 이 집 원래대로 해놔요. 소파도 액자도 바닥도 전부 다. 청소업체를 부르든 아가씨가 직접 닦든 상관없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시부모님한테 말하는 정도로 안 끝나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주거 무단 침입으로. 신우이는 제 눈빛을 보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고 뛰쳐나갔어요. 청소는커녕 도망을 간 거였죠.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조커가 된 제 웨딩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건 제대로 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뚝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네, 제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이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다 말했어요. 소파, 웨딩 액자, 거실 바닥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요. 뭐? 아이, 세라가? 집을 이렇게 박살냈다고? 참나. 아유, 어떻게 들어온 거야?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알겠어? 당신이 알려준 거 아니야? 아니, 나 절대 안 알려줬어. 진짜야. 아니, 뭐 내가 이혼당할 일 있어? 그럼 어떻게 들어왔는데? 귀신이 문 열어준 거야?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남편뿐이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알려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곧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관 앞 CCTV 열람을 요청했어요. 남편과 함께 관리실로 내려가 화면을 확인했죠. 영상 속에 신우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모르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는 도구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열쇠공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열쇠공을 불러서 현관문을 딴 거였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미쳤나, 진짜.
열쇠공을 불러? 오빠 집이라고 같이 사는데 번호를 잊었다고 했겠지 뭐. 진짜. 강세라, 이거 선 넘은 거다. 한참을 넘었지. 내가 볼 때 그 선이 요단강인 것 같은데? 여보, 진정 좀 하고. 남편이 바로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다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날 저녁 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죠. 명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내가 세라를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해. 명진아, 내가 면목이 없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시는데 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강세라, 너 지금 당장 오빠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시누이가 왔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저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본 시누이가 멈칫했어요. 무릎 꿇어. 아빠, 내가 뭘? 무릎 꿇으라고 했다. 네 새언니 집에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해놓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지금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냐? 너 이거 범죄야, 범죄. 네 새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 전과자 되는 거야. 세라야, 네가 아무리 새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웨딩 액자에 낙서를 해? 저거 지워지지도 않잖아. 어떻게 저렇게 흉하게 낙서를 해? 엄마가 너를 그렇게 안 가르쳤어. 내가 부끄러워서 며느리 앞에 고개를 못 들겠다.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끝까지 장난이었다고 하더군요. 초딩 조카도 저딴 장난은 안 칠 텐데 말입니다. 결국 시누이는 시부모님께서 보는 앞에서 하루 종일 집 청소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똑똑히 말했죠. 앞으로 아가씨는 이 집에 출입 금지예요. 영구적으로요. 영원히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저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명품 가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요.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서 옷방 선반 위에 올려두었죠. 시어머니가 평소에 갖고 싶다고 하셨던 가방이었습니다. 생신 전날 선물을 꺼내려고 옷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반 위에 가방이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올려뒀는데 없었어요. 저는 옷방을 뒤졌어요. 거실 수납장, 안방 서랍, 신발장까지 전부 뒤졌죠.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시누이. 남편 출장 때 집에 들어와서 난리를 쳤던 그때 가방도 가져간 거였습니다. 홈파티만 한 게 아니라 도둑질까지 한 거였어요. 소파에 김치국물, 웨딩 액자에 조커, 거기에 도둑질까지. 진짜 교도소에 보내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가능하다면 무인도에 364박 365일로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생신 선물 준비해둔 거 알지? 없어졌어. 뭐? 어디 둔 건데? 옷방 선반 위에 포장까지 다 해놨었어. 집안 다 뒤졌는데 없어. 아가씨가 가져간 거야. 그때 집에 들어왔을 때. 설마. 아무리 세라가 그래도 도둑질까지야. 그 설마가 매번 사람 잡잖아. 당신이 전화해봐. 지금 내가 전화하면 세상 온갖 욕부터 먼저 나올 것 같거든? 남편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지난번에 우리 집 왔을 때 옷방에 있던 가방 가져갔어? 뭐? 무슨 가방?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오빠, 왜 맨날 나한테 도둑놈양 씌워? 새언니가 시켰지? 세라야, 솔직하게 말해. 지금 장난할 때 아니야. 엄마 생신 선물이었어.
진짜 모른다니까. 아,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내가 도둑이야?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신우이 말고는 가져갈 사람이 없었죠. 급한 대로 남편과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 옷을 골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이렇게 날아가다니 속이 쓰렸어요. 생신 당일 신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였죠. 엄마 생신에 급한 일이라니 그것도 참 편한 핑계였어요.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잡히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으니 도망간 거겠죠. 저는 신우이가 가방을 훔쳐간 게 맞다는 확신이 더 굳어졌습니다. 증거만 잡히면 그때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며칠 뒤 장을 보러 동네 대형마트로 차를 끌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대기로 멈춰선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신우이였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신우이가 메고 있는 가방이 눈에 꽂혔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가방, 제가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준비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색상, 모양, 크기 똑같았어요. 세상에 같은 가방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저건 아무리 봐도 제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신우이에게 뛰어갔죠. 아가씨! 신우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꽁무니에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고요. 도망을 가? 저도 미친 듯이 신우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둘이 달리다가 결국 저는 신우이를 잡았어요. 사람이 부르는데 왜 도망가요? 누가 도망을 가요? 러닝 중인데. 구두 신고 러닝을 해요? 와, 취미가 고상하네. 뭐 알겠어요. 근데 아가씨, 그 가방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요? 제가 산 건데요. 왜요? 어디서 샀어요? 그걸 제가 왜 새언니한테 말해야 하는데요? 그 가방 제가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준비했던 거잖아요. 우리 집 옷방에 포장까지 해서 올려둔 거. 아가씨가 가져간 거 맞죠? 뭔 소리예요. 저도 이 브랜드 좋아해서 산 거예요. 같은 가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매한 데 같이 가봐요. 영수증이든 카드 내역이든 보여주면 제가 사과할게요. 신우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알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왜요? 못 가요? 산 거 맞으면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거짓말한 거면 당당하게 좀 맞고. 새언니가 왜 나한테 이래요? 의심도 정도가 있지.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자는 거예요. 가방 사신데 같이 가요. 왜요? 못 가요? 그럼 좀 맞죠? 신우이가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엄마한테 줬어도 이 가방 엄마한테 안 어울려요. 엄마가 이런 브랜드를 알기나 해요? 차라리 나한테 훨씬 어울리잖아요. 새언니가 생색내게 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온 겁니까? 도둑질을 해놓고 어울림을 따지다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실제로 웃었습니다. 헛웃음이었죠. 지금 그게 말이라고 나와요? 도둑질을 해놓고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가 지금 나올 말이에요? 가방 내놔요. 지금 당장. 싫어요. 이거 이제 내 거예요. 어차피 엄마 줬어도 엄마가 다시 저한테 줬을 거라고요. 귀찮은 과정 제가 생략한 거예요. 저는 가방끈을 잡았습니다. 신우이도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놓으라고! 싫다니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가 가방을 휘둘러 제 머리를 후려쳤어요.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이어서 신우이가 저를 밀었어요.
저는 길바닥에 나뒹굴었죠.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이 쓸렸습니다. 아팠어요. 그런데 아픈 것보다 분노가 먼저였죠. 저도 벌떡 일어나 신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신우이 머리통을 후려쳤어요. 미쳤어요? 미친 건 아가씨지. 안 되겠다. 너 좀 맞자. 길 한복판에서 둘이 뒤엉켜 싸웠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밀고 잡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렸지만 우리 둘 다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신우이와 저 사이에 남은 체면 같은 건 이미 없었죠.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순찰차가 멈춰섰어요. 결국 둘 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신우이와 저. 둘 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지고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신우이 볼에도 제 손톱 자국이 나 있었고 저도 이마가 퉁퉁 부어 있었죠. 신우이와 길바닥에 머리채 잡고 싸워서 경찰서에 왔습니다. 누가 들으면 막장 드라마인 줄 알겠죠.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혔어요. 경찰서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코가 빨개져 있었어요. 나 고소할 거야. 새언니가 먼저 때렸어. 뭐라고요? 가방으로 내 머리 후려치고 밀어버린 사람이 누군데요? 내가 언제 새언니가 먼저 잡아 끌었잖아. 이게 덜 맞았지? 경찰이 저희를 말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과 시부모님이 함께 나타났어요. 시부모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먼저 보더니 이마의 붓기를 확인했죠. 명진아, 괜찮아? 이마 왜 이래? 괜찮아. 아가씨가 가방으로 머리를 쳐서 그래. 아니거든? 새언니가 먼저 시비 걸었어. 길에서 갑자기 달려와서 내 가방 뺏으려고 한 거라고. 야, 어머니 생신 선물 가방 네가 훔쳐간 거 맞지? 그 가방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 도둑질을 하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훔친 거 아니야. 그냥 잠깐 빌린 거야. 빌린 거? 빌린 거면 말을 하고 가져가야지. 남의 집에 열쇠공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가서 가방을 가져간 게 빌린 거냐? 그게 세상에 어디 빌린 거야? 어디 판사한테도 그렇게 말해봐라. 아,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가족끼리 무슨 도둑이네 만해. 그리고 새언니가 먼저 시비 건 거라니까.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신우이를 보며 시아버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서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상인인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가씨가 정신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진아, 네가 왜 미안해? 미안한 건 우리 쪽이야. 네가 얼마나 속상했겠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신우이를 향해 말했죠. 강세라, 오늘부로 네 새언니한테 너 접근 금지다. 전화도 하지 마. 찾아가지도 마. 명절이든 생일이든 네 새언니 있으면 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딸이지만 오늘 네가 한 짓은 가족이 할 짓이 아니야. 오빠네 살림을 훔치고 새언니를 때려? 아빠, 나는 진짜... 입 다물어! 확 호적에서 파버리기 전에. 신우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눈은 아니었어요. 끝까지 억울하다는 눈이었죠. 아가씨는 나중에 장례 치를 때쯤은 되어야 철이 들여나 싶었습니다. 경찰서 사건 이후 신우이와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나마 명절의 시댁에서 잠깐 얼굴을 마주치는 정도였어요. 눈이 마주쳐도 서로 눈으로 욕을 하고 고개를 획 돌렸죠. 그렇게 나름 평화로운 인연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신우이가 없는 인연은 편했어요. 남편도 좋았고 시부모님도 무척 좋았거든요. 이대로 쭉 갔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진아, 반가운 소식이 있어. 세라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네? 아가씨가요? 그래, 남자가 엄청 괜찮다더라. 그래서 말인데 상견례 전에 먼저 우리 가족끼리 밥 한번 먹자고. 겸사겸사 너랑 세라도 화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화해라. 솔직히 무슨 화해입니까? 제가 용서를 하면 하는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싫다고만 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 입장이라는 게 늘 그렇죠. 식사 당일 식당에 도착하니 시누이가 예비 시매부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시매부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약간 커졌어요. 잘생겼습니다. 키도 모델처럼 컸고 얼굴만 놓고 보면 배우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대기업 출신 스타트업 대표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허찬혁이라고 합니다. 세라 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가족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어떤 사업인가? IT 기반 물류 플랫폼입니다. 대기업에서 5년 정도 경력 쌓고 독립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투자 유치도 잘 되고 있습니다. 말을 참 매끄럽게 했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누이였어요. 예비 시매부 옆에 앉은 시누이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가 있었고 말끝마다 웃음을 달고 있었어요. 술 냄새는커녕 향수 냄새가 은은했죠. 그 막무가내 시누이가 요조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집갈 때가 되면 저렇게 바뀌나 봅니다. 속으로 어이없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예비 시매부는 화술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을 웃기기도 하고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비 시매부 얼굴 어디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 적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찜찜함이 밥맛을 흐렸습니다. 이후 상견례까지 진행되었어요. 시누이 결혼이 착착 진행되기 시작했죠. 웨딩홀 예약, 예단 준비, 신혼집 이야기까지. 시댁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시누이가 결혼을 하면 저도 편해질 테니 나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시라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매부를 어디서 본 것 같은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남편은 연예인이랑 헷갈리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말했지만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번개처럼 지나간 한 장면이었어요. 접시를 닦던 손이 멈췄죠. 결혼 전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지영이가 거기서 만난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남자는 자기를 의사라고 소개했죠. 얼굴이 잘생겼고 말도 잘했고 지영이는 금방 빠졌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그놈이 투자 이야기를 꺼냈대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같이 투자해보자고요. 지영이는 그놈 말을 믿고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 뒤로 그놈은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가짜였죠. 그때 지영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기꾼 놈의 얼굴과 예비 시매부의 얼굴이 비슷했습니다. 그제야 어디서 봤는지 떠오른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느꼈던 그 기시감의 정체가 이거였죠. 수건으로 접시를 닦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바로 시누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했어요. 프로필 사진이 예비 시매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둘이 나란히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더 불안했죠. 저는 그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구 지영이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지영아, 이 사진 좀 봐. 이 남자 혹시 너한테 사기친 그놈 아니야? 잠시 뒤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야, 이거 어디서 난 사진이야? 이 남자 그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맞아. 분명히 그 새끼 맞아. 지영아, 이놈이 우리 신우이 남자친구야. 결혼까지 진행 중이야. 뭐? 야, 그놈 사기꾼이야. 나한테 3천만 원 뜯어간 놈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히지도 않았어. 너 신우이도 당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다르긴 한데. 사기꾼이 본명 쓰겠냐? 이름 바꾸는 건 일도 아니야. 야, 이거 빨리 손 써야 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왜 우리 신우이한테 그놈이 붙은 건지. 나를 그렇게 괴롭힌 신우이지만 사기꾼한테 당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아무리 미운 신우이여도 사기꾼한테 인생을 망치는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가씨, 저예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새언니가 저한테 무슨 볼 일이요? 전 만날 일 없는데요. 중요한 일이에요. 시간 좀 내줘요. 뭔데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아, 좀! 전화로 할 얘기 아니에요. 신우이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신우이는 앉자마자 팔짱을 끼고 저를 봤죠. 빨리 말해요. 결혼 준비로 바쁘거든요. 아가씨 남자친구 어디서 만났어요? 갑자기 그건 왜요? 어디서 만났어요? 지인 소개요. 무슨 지인이요? 누가 소개해줬는데요? 그걸 왜 새언니한테 말해야 하는데요? 클럽이나 그런 데서 만난 거 아니에요? 신우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역시나였죠. 아가씨,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요. 그 남자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신우이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새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소리 뒷감당할 수 있어요? 참나. 내 친구 중에 그 남자한테 사기당한 애가 있어요. 얼굴이 똑같아요. 새언니 낯설했어요? 찬혁 씨가 사기꾼이라고요? 새언니,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파요? 나한테 잘 나가는 남자가 생기니까 부러워서 이러는 거죠? 오빠보다 잘생기고. 아가씨, 나 지금 진지해요. 아, 진짜. 새언니 나한테 왜 이래요? 그동안 나한테 당한 거 안 갚음이에요? 내 결혼 망치려고 이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기꾼한테 당할까봐 이러는 건데 안 갚음이라뇨. 하지만 신우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우리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안 들어요. 새언니 말 안 믿어요. 신우이가 계속 안 믿으니 저도 참다 터졌습니다. 화딱지가 확 나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신우이 손을 찰싹 때렸습니다. 아, 아파요. 왜 이래요? 강세라, 사람이 말하면 좀 들어. 네? 새언니. 아, 아가씨. 내가 아무리 아가씨가 더럽게 미워도 사기당하는 걸 눈뜨고 지켜볼 만큼 막장은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에요. 안 갚음하려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나중에 아가씨 결혼하면 신혼집에 쳐들어가서 아가씨가 했던 거랑 똑같이 그러겠지. 아가씨 남자가 진짜 사기꾼이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 후회하면 뭐해요? 그놈이 뭐 아가씨한테 요구한 거 없어요? 제대로 말해요. 당장!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눈을 보고 표정이 달라졌어요. 한참을 조용히 앉아있더니 신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실
신혼집 자금을 반반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 몫을 찬혁 씨한테 맡기기로 했었어요. 아직 안 줬지만. 얼만데요? 1억 5천이요. 1억 5천? 아가씨가 1억 5천을 모았어요? 새언니는 절 뭘로 보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건데 뭐 저라고 인생 막 사는 줄 아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신우이가 그만큼 모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술 마시고 난리치는 모습만 봐서 몰랐지만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거였죠.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아가씨를 한쪽으로만 봤네요. 그건 아가씨 탓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그 돈을 지키려면 같이 확인해봐요. 그 남자가 내가 말한 사기꾼인지 같이 제대로 알아봐요. 신우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신우이는 예비 심해부가 운영한다는 회사를 불시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가씨, 그 사람 회사에 가본 적 있어요? 한 번 있어요. 찬혁 씨가 데려가 줬어요. 강남 쪽 오피스 건물이었는데 직원이 10명도 넘었어요. 다들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믿었죠. 그건 그 남자가 아가씨를 데리고 간 거잖아요.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엔 연락 없이 가봐요. 그래야 진짠지 알 수 있어요. 설마 거기까지 거짓말이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잖아요. 신우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신우이는 예비 심해부에게 아무 말 없이 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신우이 손에는 예비 심해부 명함이 들려 있었죠. 명함에는 허찬혁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도 깔끔하게 찍혀 있었어요. 건물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신우이 심장 소리가 옆에서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명함에 적힌 층수에서 내려 복도를 지나 사무실 문을 열었죠. 안에는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봤다는 그 풍경 그대로였어요. 실례합니다. 허찬혁 대표님 계신가요?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죠. 네? 누구요? 허찬혁 대표님이요. 이 회사 대표님. 저희 회사에 그런 분 안 계신데요.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회사 맞죠? 명함에 이 주소가 적혀 있거든요. 명함을 보여주자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주소는 맞는데 이 이름은 처음 봐요. 잠깐만요. 사장님! 안쪽 방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분들이 허찬혁이라는 분을 찾으시는데 저희 회사 대표라고 명함에 적혀 있대요. 사장이 명함을 받아들고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야 이게? 이 회사 대표는 접니다. 15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전에 찬혁 씨랑 같이 여기 왔었거든요. 사무실 안은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만 유리창으로 봤지만요. 아니 혹시 2달 전쯤에 부동산에서 온 분이세요? 부동산이요? 그때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어서 부동산 업자들이 자주 왔거든요. 사무실 구조 보여달라고 해서 복도까지만 보여줬어요. 그 일행 중에 계셨나 보네. 저와 신우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업자인 척하며 신우이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직원 10명이 조용히 일하는 모습을 복도에서 보여주고 이게 내 회사라고 한 거였죠. 여러분, 이 정도면 영화에 나오는 사기꾼 수법이었어요. 진짜 대범한 놈이었어요. 걸리면 도망이고 안 걸리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사기를 치고 있던 거죠. 신우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새언니, 이거 진짜인 거예요? 찬혁 씨가 진짜 사기꾼이에요? 아가씨, 미안한데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신우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신우이 손을 잡았죠. 미운 감정 같은 건 그 순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신우이는 예비 심해부, 아니 그 사기꾼을 카페로 불렀습니다. 신우이가 보고 싶다고 새언니랑 화해해서 같이 차 한잔 하자고 했어요. 사기꾼은 좋다며 흔쾌히 나왔죠. 카페에 도착한 사기꾼이 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신우이의 표정을 보더니 웃음이 사라졌어요. 세라 씨,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좀... 찬혁 씨, 나 어제 찬혁 씨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왜 갑자기?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찬혁 씨 이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요? 그 회사 대표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기꾼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수습했어요. 이런 걸 보면 역시 보통 놈은 아니었죠. 그게 사무실을 옮기는 중이에요. 새 사무실 계약이 아직 안 끝나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전 사무실에 가셨나 보네. 이전 사무실? 그럼 우리가 간 곳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가 물어보니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15년 있었다는데,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은 당신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는데. 사기꾼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신우이 손을 잡았죠. 세라 씨, 사실 나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 근데 세라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있는 것보다 좀 부풀렸어. 미안해. 세라 씨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와, 사기꾼도 아무나 못하는 게 맞더라고요. 즉흥 거짓말을 정말 잘하더군요. 저는 사기꾼 말을 바로 끊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사기꾼이잖아.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하신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과 사기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곧 한 가족이 되는 사이인데 그런 언행은 좀 불쾌하네요. 참나, 불쾌해? 좋아, 더 불쾌하게 해줄게.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려둔 거였죠. 허찬혁! 사기꾼이 시부모님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내가 물어볼 게 있다. 자네가 나한테 투자 얘기를 했지? 사업 확장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좋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사도 없는 사람이 무슨 투자를 받겠다는 거야? 내 딸한테도 신혼집 자금을 맡기라고 했다며? 아버님, 그건 오해이십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투자를 받은 뒤에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나 봐요.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뀐 것뿐이지 사기는 아닙니다. 세라 씨 자금도 안전하게 제가 관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 얼굴색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때마다 새 거짓말을 꺼내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사기꾼이라 그런지 거짓말이 입에서 무르르듯 나왔죠. 그만해요. 참 안쓰럽네. 좋아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저는 카페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친구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을 위해 미리 불러둔 거였죠. 어머, 오랜만이네. 기억나? 나 윤지영. 나 만날 때는 의사라고 하지 않았나? 이제 의사는 그만둔 거야? 의사 선생님. 사기꾼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그제야 표정이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뻔뻔하게 버티던 그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거였죠. 여러분, 사기꾼도 과거 피해자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나 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 기억 안 나? 내 돈 3천만 원 들고 튄 거 기억 안 나냐고. 나한테는 의사라고 했지? 여기서는 스타트업 대표야? 다음에는 뭐라고 할 거야?
판사? 대통령? 빨리 골라, 이 새끼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이 여자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이 사기꾼 새끼야.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죽어! 신우이가 테이블 위 뜨거운 커피를 사기꾼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사기꾼이 소리를 질렀죠. 마치 그 소리가 신호 같았어요. 신우이와 제 친구 지영이가 사기꾼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도 달려갔어요. 이 사기꾼 새끼야, 내 돈 내놔! 셋이서 사기꾼을 둘러싸고 두들겨 팼습니다. 때리고 밀고 머리채를 잡고 사기꾼은 팔로 막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세 여자의 분노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어요. 카페가 난리가 났죠.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우리 셋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나 고함을 치셨습니다. 경찰 불러! 사실 경찰도 미리 불러뒀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만든 건 단순히 따지려는 게 아니었죠. 확실하게 끝내려고 한 거였습니다. 경찰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기꾼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허찬혁 씨 맞습니까? 잠시 동행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뭔데요? 저 사기 안 쳤습니다. 오해예요. 경찰 2명이 양쪽에서 사기꾼 발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 매끄럽던 말솜씨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카페에서 끌려나가는 사기꾼의 뒷모습을 보며 신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안았어요. 세라야, 괜찮아. 다 끝났어. 괜찮아. 신우이는 시어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카페 밖을 노려보고 계셨죠. 남편이 제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남편 손을 꽉 쥐었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허찬혁이라는 이름부터 가짜였어요. 본명은 따로 있었죠. 이름조차 가짜였던 겁니다.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을 써온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이름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신분을 바꿨죠. 의사, 변호사, 대표이사. 그때그때 상대에 맞춰 역할을 골랐습니다. 상견례 때 나왔던 예비 사돈도 전부 가짜였어요. 돈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였어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심지어 형 역할까지 전부 배역이었습니다. 한편의 연극을 짜놓고 신우이와 시부모님을 속인 거였어요.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었습니다. 지영이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 명 더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다 합치면 수억 원에 달했어요. 결국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죠. 담당 형사가 말하길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커서 꽤 큰 실형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신우이의 1억 5천은 지켜졌어요. 아직 넘기기 전이었으니까요. 하루만 늦었어도 그 돈은 영영 사라졌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며칠 뒤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새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들어와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새언니, 진심으로 고마워요. 새언니가 아니었으면 저 1억 5천 날리고 인생 망할 뻔했어요. 그동안 새언니한테 못되게 굴어놓고 이렇게 도와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신우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됐어요. 돈 지켜줬으면 됐지. 아니요. 됐지가 아니에요.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아가씨,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처음에 왜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랬어요? 신우이가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언니, 얼굴이요. 네? 새언니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확신의 여우상이잖아요. 저런 얼굴이면 분명 오빠를 잡고 시댁은 멀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빠를 빼앗긴 기분이었고 저희 식구들을 밀어낼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 그 난리를 친 이유가 고작 제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이 여우처럼 생겨서 성격이 나쁠 거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을 얼굴로 판단한 거예요? 아가씨, 좀 너무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알아요. 사람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찬혁이 그놈도 잘생긴 얼굴 믿고 사귄 거잖아요. 사기꾼이었고, 새언니는 여우상이라 미워했는데 결국 저를 구해준 사람이었고. 신우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새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저는 신우이를 보며 웃었어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했던가요? 이상하게 미운 마음이 녹는 게 느껴졌죠. 아가씨,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신우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울면서 웃었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밥을 해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